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초대 손님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네, 이렇게 전인범 예비역 장군님을 모시고 이번 시간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굉장히 마지막 또 장장군이 모시는 시간이라 네네. 가장 좀 엑기스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그래요? 그럼 첫사랑 해요. 네 물어봐도 되나요? 첫사랑 제일 엑기스 그러지 아니에요? 마요. 우선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미군이 철수한다면 하는 가정에서 하는 그런 어떤 우려 섞인 얘기와 네. 일맥상통하는데 주한미군 전력, 육해공의 주한미군 전력은 물론 전시에 어떻게 한 전개된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주한미군 전력이 지금 현재 과연 필요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한국군의 미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질문이기도 할 것 같아서 한번 저는 그 질문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한 발 더 나간다면 미군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라는 데까지 이제 나갈 수 있는 질문이라. 예, 그죠? 왜냐하면은 장군님께서는 고위직이셨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그런 어떤 작전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고 또 한미연합사도 오래 그러셨기 복무하셨으니까. 때문에 네. 사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네. 그 사견이라고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네. 개인 의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여기서 원치 않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군이 뭐 강하고 약하고 뭐 규모가 얼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주한미 공군 같은 경우 전투기 한 100대 정도인데 그 항공모함 한 척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 또 지상군 같은 경우 뭐 상당한 뭐 전력은 되지만 그래도 뭐 일개 사단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물리적 전투력보다도 주한미군의 상징성, 특히 이들이 여기 있는 한은 한반도에서 북한으로 인한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중요한 장치죠. 네. 네. 그래서 그 억제력이라는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연장선인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 군이 북한 한 방 때리는 것도 막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아저씨들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미군 철수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오. 한국군 중에도 미친 사람 그 많은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미친놈들 많아요 여기도. 당신들 다음에 만약에 미군 없는데 우리 건드렸다가는 그 전에 한국군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것이다. 우리 한국군 장교들 중에서는 나도 옛날에 3사단장처럼 한번 해야지 하려고 하는 대위 중령들이 지금 휴전선상에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은 그놈의 그 유엔사 군정이 때문에 못하고 맨날 와가지고 탄약 점검하고 뭐 하니까 지금 못해서 그렇지 군정이만 없으면 당연히 우리도 40mm 갖다 놓겠습니다. 우리도 105mm 갖다 놓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막을 겁니까 그거? 저는 못 막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직입적이시네요.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라는 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북한이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 우리가 북한한테 지나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막아주는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핵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네. 미국이 우리한테 그 해구산을 제공하겠다고 말은 뭐 매일같이 하는데 죄송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100%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옛날에 북쪽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좀 말이 좀 길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평택에 그 큰 450만 평이거든요. 네. 거기 그렇게 있으니까 앞으로 북한이 거기 핵무기 한 방이면은 미군은 다 끝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게임을 너무 많이 보신 거고, 그렇죠. 네, 영화나. 네. 예, 그래서 그 미국의 커네티커트 주에 가면 미들타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4만 5천 명이 사는 도시인데
그 대략 캠프 험프리하고 비슷한 그런 네. 북한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캠프 험프리에다가 핵무기를 떨어뜨리거나 공격하는 거는 커네티컷 주에 있는 미들타운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평택이 제일 안전한 지역이 될 겁니다. 네. 나라가 지워질 각오를 해야죠. 네, 그런 짓을 그러니까 했다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주한미군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라든지 또 우리가 뭐 미국하고 여러 가지 그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있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맞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나가주세요.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도 없기 때문에 미국은 금방 나가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금방 한 6개월이면 나갈 거예요. 짐 싸가지고. 제가 또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본 게 있는데 그 민간인으로서는 뭐 처음이나 마지막이라고 그분들은 얘기하는데 이제 오산에 네. 그 미 공군기지 내에 데이터 올이라고 하는 그 네네네. 시설을 좀 참관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당시에 브리핑으로는 그 미군 전체에서도 5군데밖에 없다. 뭐 본토에 3개 그리고 해외에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있다. 그만큼 그들도 굉장히 우리도 지금 장군님 말씀하신 그런 필요가 있지만 그들도 역시 필요가 있어서 주둔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덧붙여서 좀 저 생각을 또 얘기를 해봤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러시죠. 예. 네. 그러니까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도 좀 뭐라 그럴까 이익이 되도록 예. 좀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이제 전 그렇죠. 주한미군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고 주일미군만 있다면 사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고 중국도 사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대로 그런 뭐 이념이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좀 실리적으로 평가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뭐 장군님의 생각이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향후 뭐 국방 개혁 2.0 그러니까 이제 그 인적 자원이 어떤 줄면서 우리 그 수뇌부 분들이 계속 그 전략을 짜서 그 국방 개혁 2.0에 의해서 많이 이제 부대가 좀 개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 기자님께서 또 전 장군님께 뭐 말씀드릴 질문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안 그래도 뭐 그 어떻게 보면 전략 예비인 34단에도 계시고 했었는데 북한이 항상 그 노리는 게 중부 전선을 통한 그 기계화 군단의 빠른 진격에 의한 뭐 수도권 이 탈취와 이런 뭐 남침을 노리고 있는데 그거를 대처하는 한국군의 뭐 전략이나 대응에 대해서 뭐 좀 생각하시거나 뭐 개선점이라고 보시는 게 있는지. 북한이 전략적인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먼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선빵 필승이죠.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갖고 있는 재원을 집중할 수 있고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전쟁에 있어서 엄청난 이점이죠. 엄청난 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1973년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 사람들 그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하다가 그렇죠. 거기서 정신 차려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있지만 하여간 그 심지어는 이스라엘마저도 그런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방 맞았을 때 욱 할 수밖에 없고 그때 부대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피해가 클 테니까요. 어느 정도. 피해가 큰 것도 큰 거지만 단결이 돼 있는 부대는 그 자리를 지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대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사실은 통신이 중요한 겁니다. 통신이 통신만 무기다. 되면 그래서 되는데 하여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은 저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 또 하나는 서울이 휴전선하고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다들 그래도 밀떡이니까 적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물러나야죠. 물러나야 돼요. 네. 그래서 적의 포병이 현재 견고한 진지에서 나와야 우리 공군이 마음 놓고 때리면 작살이 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서울이 너무 가까워서
뒤로 물러날 땅이 없잖아요. 초반 포격은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그 포격을 견뎌낸다는 게 그게 보통 훈련 갖고는 안 돼요. 응? 그 포격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수도 서울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행정수도 옮기는 걸 찬성하는 사람인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란 게 임진각을 간 적이 있었는데 자유로 거쳐서 합천까지 오는데 제 기분으로는 너무 빨리 도착했고 시간을 봤더니 4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고 야 내가 이렇게 빨리 오면 북한 애들도 30km 조금 넘으니까. 네, 북한 애들도 이 거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저한테 질문권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까 동원 예비군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저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병사들은 그냥 상비병이라기보다는 이제 훈련된 동원 예비군적인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저도 동원 예비군 생활 향토 뭐 이렇게 민방위 다 해보긴 했지만 그냥 가면 다 요식행위인 경우가 되게 많고 훈련 심하게 하면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 나 왜 이러세요 오늘 요즘 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장군이 생각하시기에 동원 예비군 전력을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나왔는데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게 사실 도움이 될까요? 우리 국군이 놀고 먹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원사령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동원전력사령부.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들만 갖고는 힘들고요. 사실은 우선 우리 같은 밀떡들이 선봉장에 서가지고 제 입대를 합니다. 선봉장에 서서 지금과 같은 이런 토의도 해서 동원 예비군 제도가 좀 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요식행위라고 제가 말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직접 겪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 부대에 있을 때 예비군이 2명이 군대마다 오도록 돼 있었잖아요. 관물대 자리 네네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 오시는 예비군들의 방탄모하고 탄띠, 네. 탄입대 이게 어땠습니까? 제일 안 좋은 걸 남겨놨죠.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급. 네. 6.25 때 꽤 와 있었잖아요. 그거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나 물자는 장비 개선부터. 현역하고 똑같아야 돼요. 심지어 총기도 굉장히 낙후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총 K2 사용할 때만 해도 6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예비역군은 3인가? 그 번호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총도 하여간 새 걸로. 그러니까 현역하고 똑같은 수준이라야 이 양반들이 들어와서 전투력이 될 수 있다. 전투력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쇠사슬의 체인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분대의 가장 약한 부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부터 하여튼 고쳐야 돼요. 기갑 포병의 그 무기 체계들도 현역과 뭐 대등하거나 뭐 약간 하위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사실 밀떡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던 게 제가 어디 가서 30 그 캘리버 30이랑 그 찰리 킬러를 바뀌었어요. 그 영화에서 나 맨날 보던 건데 훈련 가니까 그거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찰리 킬러는 이렇게 꺾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지금 유탄 발사용. 제가 이렇게 딱 해봤다니까요. 딱 하고 네.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고. 네. M79 말입니까? 네. 그런 얘기 있고 카빈도 그때 처음 다뤄봐서 막 신기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나마 그게 지금 네. 예비군 장비에서는 그래도 다 빠졌죠. 그나마 그렇게 됐는데. 그 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질문들 네, 많이 네. 해주셔가지고 이번 시간이 아주 알찬 시간이 되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뭐 장군님이 이제 그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희들이 미처 뭐 저 질문 드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이 네. 시간에 뭐 자유롭게 한번 말씀 주시면 저희가 원래 다른 방송을 키우거나 이러진 않는데 뭐 유튜브 이렇게 소개하셔도 저희가 그냥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 유튜브 방송을 소개할 또는 광고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차피 뭐 다 찾아서 보는 거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처럼 안보적인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 없는 민족은 제가 또 있나 싶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까봐 정말 걱정이 되고요. 이 군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보험과하고 똑같은데 소멸성 보험이라고 너무 그렇게 아까워하지들 마시고 이거 쓸 때 팍팍 써야죠. 네. 그리고 이거 잘만 하면은 사실은 굉장한 산업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냥 공부만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에 와가지고 저는 사실 그래서 신병 교육 훈련을 3개월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복무 기간이 그렇죠. 줄어도 네. 3개월은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래야 체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날부터 열심히 뛰기 시작해가지고 3개월 뒤에 체력 검정을 해서 3개월 딱 지나는 시점에 그때부터 야, 너 그 체력 순서에 그쵸. 따라서 너 육해공군 중에 어디 갈래? 오, 전방 갈래? 방법이네. 후방 갈래? 전방에 가면 외출 못 나가는 대신에 복무 기간 지금처럼 뭐 쪼잔하게 30일 줄여주지 말고 한 6개월 줄여준다든지. 전방에 근무해 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알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GOP, GP에 근무한 친구들은 6개월 줄여주라 이거예요. 저는. 그다음에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평일 외출 나가. 그 대신 너는 좀 더 해. 더 해. 그다음에 지금은 해군, 공군 먼저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수능 성적 갖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군대를 가서 성적 펜트- 갖고 군대는 성적 순위 돼. 아니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병 교육대 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체력 단련해서 그 체력 순서대로 1등부터 1등부터 1000명까지 해서 1번 육해공군 중에 어디 가시겠습니까? 저는 해군 가겠습니다. 오케이. 공군 짜짜짜짜짜. 그다음에 950번 어디 육군 남았습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저는 전방 가서 1년만 9개월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T1은 이미 다 쳤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저 국방부에서 18개월 근무하느니 저 5사단 가가지고 11개월 근무하고 나와야지.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개인의 선택이고 사실 요즘 최근에 헬스클럽에서 챌린지 같은 거에서 1등에서 특정 기간에 살을 가장 많이 빼고 체지방이 늘어나면 막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주고 막 그 금 한돈이나 막 해외여행 요즘 못 가니까 여행권 주고 이런 경우가 있고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동원 예비군 갈 때마다 사실 젊은 시절에 갔을 때마다 했던 게 제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 굉장히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안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그나마 나은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 때가 됐나라는 또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그 장군님께서 그 신병 교육 대대에 대한 그 중요성 말씀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아울러 덧붙인다면 지금 영관급 장교분들이 많이들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신병 교육 대대가 좀 따로 나와가지고 그 사단의 직할로 빠지고 그 연대 대대들은 완편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나의 사단이라도 완전히 갖춰져 있는 사단이면 몇 개의 사단을 상대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영관급 장교들의 생각도 있는데 덧붙여서 좀 말씀드려 보네요. 네. 저는 뭐 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제발 국방에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갖고 지금처럼 놔뒀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까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2%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밀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방송 4년 전에 시작을 할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국방 정론을 피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전 장군님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국방 정론. 여러 국민 우리 또 청취자분들 하나하나가 이런 생각을 새롭게 갖는다면은 우리나라 국방 튼튼해지고요. 진짜 국방은 우리 국군이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확실한 국방이 강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장군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그 영광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네. 네, 그리고 하고 계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네. 바라고요. 그리고 방송도 사실 그 좀
덜 들었었는데 즐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만들어야 뭐. 그렇죠. 네. 즐겁습니다. 아니, 재밌어요. 저는 네. 실제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그 전 장군님 뭐 특집으로 뭐 한 3편에 걸쳐서 그 방송을 내보내 드렸는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댓글 네. 또 많이 주시면은 저희들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